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노원도봉 강북 아파트값이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집값도 2주 연속 오르며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용산과 가깝지만 철도와 도로로 단절돼 개발이 지연됐던 동작구 노량진역 일대가 수변복합 거점으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노량진역 일대 3개 부지의 용도 지역을 일제히 상향해 최고 200m 높이의 업무 주거 등 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고밀 개발을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최근 경매 시장에서 저가 아파트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경기도 지역 물건으로 수십 명의 응찰자들이 몰리면서 낙찰가율도 9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집값 반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세 차익 목적으로 소액 투자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정말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날이 온 걸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성공 전략 혼자 세우기 힘드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셔서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받아보시고요. 문자 상담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닥론과 아직은 조금 더 다질 때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던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반등에 대한 좀 힘이 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제는 이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그 전략 함께 해주실 TJ 인베스트먼트 김태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시기이다 아니다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이 가장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궁금한 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지금 바로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이 방송으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들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실 수 있겠습니다. 자, 1:1 대면 상담 투자 전략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일정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어떤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같은 동반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어떤 걸 샀을 때 조금 더 많이 오르냐 적게 오르냐를 다투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좀 적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시장이냐 아니냐를 놓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선별적인 투자 그리고 좀 소액으로 접근하는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지하철역 주변 지역으로 많은 개발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노량진역 주변 지역도 개발 계획이 발표되듯이 여러 가지 역세권 지역의 개발들이 발표되다 보니까 역세권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많이들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는 지역, 특히 재개발 사업이겠죠. 이런 재개발 사업들이 집중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서울에서 아직까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을 선점해서 투자해둔다라고 하면 훨씬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이 일어나는 소액으로 접근하는 우리 투자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좀 선점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억으로 서울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죠? 자, 그런 분들은 1:1 대면 상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셔서 1:1 대면 상담 신청하시고요. 전문가의 상담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두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첫째는 여기 상도동 159-33, 네. 여기 빌라를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작년 10월경부터 지역주택 사무실이 하나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을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동의서를 걷다가 지금은 이제 중단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이 사실 진짜로 이게 가능한지 요구하고요. 하나는 제가 부천 상동 한아름 한국 아파트 24평형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요거를 싸게라도 지금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야 할지 그게 궁금해서 당장 이걸 팔아서 어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시군요. 자, 지금 네네. 이 혹시 두 주택 중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 곳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거주는 두 개 다 안 하고 있어요. 아, 세를 둘 다 주고 투자 있어요.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네, 상도동 159-33번지 다세대 주택 미래가치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투자가 개발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천의 한아름 한국 아파트 매도 타이밍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두 주택 모두 매수 시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상도동은 제가 한 4, 5년 정도 됐고요. 네, 그다음에 한아름은 3년 됐어요. 3년 정도 보유하고 계셨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투자로 두 군데를 해두셨고 거주주택은 따로 있으신 거고 네네. 그래서 투자를 해두신 거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쪽 상도동이 이제 네. 동의서를 걷고 이랬기 때문에 네. 여기가 진짜로 가능할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자, 하나 지도 보면서 좀 볼게요. 네네. 상도동 이거 주택 매수한 이유가 뭐예요? 한 4년 전에 매수하셨으면. 그냥 돈이 조금 있어서 네. 괜찮은 것 같아서 역하고 가깝고 이래서 그냥 샀어요. 일단은 산 이유는 지하철역이 상도역 지하철 역세권이잖아요. 네네네. 역세권이다 보니까 이 역세권에 따른 갭 투자 형식으로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근데 최근에 이제 동의서를 진구하니까 그럼 개발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상도동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아까 지주택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지역주택 조합으로 아마 개발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장승빼기역이 얼마 전에 건축계획심의가 발표가 서울시에서 났어요. 이것도 지역주택 조합 역세권 개발이에요. 네, 지금- 상도동이 좀 많이 하고 네. 있어요. 우리 지금 가지신 위치 주택을 한다는 게 장승빼기역에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건 건축심의에서 곧 아파트를 이제 탈바꿈할 거고 네네. 우리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네. 서울시에서 지역주택 조합이 한 23군데 정도 이게 성공을 했어요. 네. 근데 그중에 동작구가 9군데 네네네. 집중되어 있죠. 네. 동작구가 그만큼 이 지역주택 조합이 성공 케이스가 많은 이유는 네. 지역주택 조합은 토지가 막 분산되어 있고 나눠져 있는 여러 명의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네.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렇죠. 네네. 장승빼기역이나 이쪽은 교외를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을 해서 이렇게 지역주택 조합을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큰 필지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 잘 되는 지역인데 성공 케이스가 네네. 좀 높은데 네. 상도동 지금 개발한 지역들은 그런 지역들이었어요. 근데 네네. 우리 주변 지역은 필지가 그렇게 넓은 필지는 따로 없죠. 네, 없습니다. 넓은 필지가 없고 소유주들이 많아요. 그리고 네네. 다세대 주택들이 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합원 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네. 그 동의율을 다 얻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네. 지역보다 동의를 얻는 게 개수가 더 많아야 되겠죠, 사실은.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23군데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전체 접수에 비해서 성공 케이스는 10%가 채 안 돼요. 네네네.
그러면 10군데 중에 한 군데가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상도동이 잘 됐는데 잘 되던 지역이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대지가 넓은 지분이 있는 지역의 케이스였는데 우리 지역은 그 케이스하고 좀 달라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순조롭게 좀 잘 진행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진행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고 그 조합들 중에 몇 분이 또 거절을 하면 또 무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왜 토지 매입률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적당하지는 않는데 네.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을 모집하잖아요. 네. 조합원 모집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토지를 전체 매입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법이 있고 네. 토지 소유주들을 조합원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지금 토지 소유주로 만드는 경우는 실패하더라도 토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주택 쪽에서는 그나마 안전한 투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나마.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역세권이고 보여도 되는데 제가 볼 때 개발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면 저는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왜냐하면 지금 상도동 역세권 동의서 진구하는 지역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네. 최근에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네. 또 신속통합이라든지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재개발로 간다든지 역세권 시프트 개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개발 계획들 중에 아직까지 1억 원대 뭐 이렇게 투자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거 매도하고 차라리 좀 더 확실하고 지정되어 있고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네, 속도면도 그렇죠. 빠르고. 지금 이걸 거주용으로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투자용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투자 이익이 더 빨리 발생하는 거로 좀 갈아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방법이 아예 없으면 네. 그냥 보유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저는 아, 좀 네네. 매도하고 네. 갈아타기, 투자를 좀 더 이것보다는 속도가 더 많이 가 있는 거. 네네. 그런 지역으로 좀 갈아타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특히 알겠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수시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네. 서울시에서 35군데 정도 추가 지정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럼 네네. 지금 공고를 올리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올려서 선정이 되는 지역들도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지역들을 차라리 먼저 선점하는 게 또 유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방법론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먼저 매도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아, 네네. 그리고 상동 한아름 아파트, 한국 아파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하지 말고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요 아파트 아까 24평이라고 하셨죠? 24평형입니다. 네. 이 아파트 24평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매도하셔도 막 임대를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매도하신다라고 하면 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아마 갭 차이가 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세랑 매매랑. 네네네. 그러면 이 자금으로 아파트를 또 매수할 수 있느냐? 그 쉽지는 않거든요. 대체가 없기 네, 때문에. 안 되죠. 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 아파트의 그런 미래 가치를 보면 이게가 일기 신도시잖아요. 네네. 우리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내년에 마스터 플랜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럼 일기 신도시가 오래돼서 이제 뭐 분당이라든지 뭐 일산이라든지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 중에 네네. 이제 중동 지역은 업무 지구가 아니라 약간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분당이라든지 일산보다는 아직까지 뭐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가격도 많이 싸요. 하지만 같은 일기 신도시예요. 네네. 그럼 특별법에 의해서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고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나오게 되겠죠. 네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부천시청역 주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송내역 주변 지역이라든지 역세권 주변 지역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선정이 돼서 막 진행을 해요. 네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도 갭 메우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동반해서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아파트가 직접적으로 그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24년도 마스터 플랜이 또 24년도에 우리가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24년도에 아, 나올 네네.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딜레이가 되고 뭐 조금 연기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부분을 한번 기다려 볼 때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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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도동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기, 특히나 모아타운이나 이런 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부천시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 딸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네. 구로구 구로동 3-81 한영 선샤인 빌리지 오피스텔 주거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4년 좀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팔아야 되는데 내놨는데 잘 안 나가네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하고요. 자, 지금 따님분의 지금 부동산을 문의 주셨어요. 구로동에 있는 네. 3-81 오피스텔 네. 이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영 선샤인 빌리지. 한영 선샤인 빌리지. 네, 네. 요거 지금 매도하신다고요? 네, 여기 지금 임대 주고 계신 상황이세요? 네, 네. 네, 임대를 주고 계신 상황인데 매도하려고 그러는데 생각만큼 요즘 좀 거래가 없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네네.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매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을지 매도 여부와 함께 전망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따님분이 들고 계신 건데 네네. 어머님분이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보니까 한영 선샤인 네. 빌리지 주택 네, 네. 17년 오피스텔 주거용이요. 17년 8월 달에 준공된 거고 네. 보니까 32세대로 이루어져 있네요. 네네. 소형 주택으로 되어 있고 한 네. 2룸, 3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 보니까 네. 그리고 신도림 현대아파트 구로역 신도림 네네. 현대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네네네. 아파트인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몇 평이에요? 방이 3개라고 하더라고요. 아. 51.24 51.24 제곱미터. 그 하나는 47.26 제곱미터. 47점. 51점이면 아파트로 치면 한 20평 정도 되는 거네요. 3룸에. 네. 그러니까 아파트 20평대를 대체주택으로 아마 공급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의 지역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높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 들어가기는 24평, 그러니까 신도림 현대라든지 뭐 태영 대시양이라든지 이런 24평 아파트가 네. 한 8억 정도 해요. 네. 8억 정도 하니까 여기는 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렇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대체주택으로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올 수 있는 지역이네요. 네. 구조가 네. 크기나 봤을 네. 때. 네. 근데 이제 오피스텔이고 일단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세대 수가 적고 뭐 아파트의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네. 수요층들이 보는 게 시선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주택들은 상승장애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요. 상승장에서는. 근데 하락장에서는 아마 거래량이 없을 거예요. 아마 내놓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보러 오시는 네. 분들이 적을 네, 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네. 하락장에는 우리 아파트랑 지금 보유하신 거랑 주변 아파트 가격의 갭은 많이 벌어져 있긴 해요. 그래서 네. 싸니까 살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뭐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고 거주용으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되는 시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미국 금리도 최근에 또 0.25%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러면 내가 거주하려면 대출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대출 금리가 또 올라가는 부담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매수하는 심리가 많이 죽어 있겠죠. 네네. 그러면 아파트 아무리 싸게 보여도 실질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지는 못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매도하고 빨리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좀 정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 매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안 돼요. 전세가는 제가 볼 때는 높을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전세가 요번에 네. 다운이 돼가지고 돈을 무료 줘야 돼요. 전세가가 또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2천을 또 무료 줘야 돼요. 전세가가 이제 이게 보증보험 제도, 그러니까 전세가 보증보험 네네네네. 제도가 지금 안정화로 뭐 몇 프로, 126%, 150% 네네네.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네네. 공시 가격에서 그 금액을 낮춘 금액이 아마 전세가로 형성이 쭉 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께 이제 그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뭐 네. 2천만 원, 3천만 원 조금은 떨어져 보이지만 네네. 전세가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못 맞추는, 매매는 잘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도 전세를 보러 오는 사람은 많을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 네. 네. 그래서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이니까 네. 일단은 전세, 그리고 뭐 전세로 좀 더 보유하셨다가 아, 네. 좀 더 보유하셨다가 저를 매도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 네. 주택이 거래량이 없는 거지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 네. 제가 무슨 말인지는 네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신도림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신도림 지역은요. 네. 서남권, 그러니까 서쪽에, 서울의 서쪽에 남부에 있는 지역 중에요. 네. 제일 좋은 지역, 그러니까 제일 좋은 지역, 제일 비싼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뽑으라고 하면 네. 목동이에요, 목동. 네. 재건축 아파트가 있고 목동 아파트가 제일 비싸잖아요. 네네. 근데 목동에 견주어서 거의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신도림 지역이에요. 네. 근데 신도림 지역은 뭐 학군도 같이 전 게 아니고 뭐 그렇다고 주거 환경이 좋은 거, 주변에 공장도 많고 이런다 보는데 주거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신도림이 이렇게 확장이 되느냐라고 하면 신도림은 직주 근접과 역세권이거든요. 네네. 역세권으로 인한 직주 근접이에요. 네네. 이에 따른 수요층들이 들어오면서 네. 수요가 들어오면 뭐 자녀 키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직장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네. 수요 때문에 학군도 어느 정도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네네. 그럼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수요층들은 거주 수요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긴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지금은 뭐 시장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지만 조금의 네. 시장 상황에 뭐 반등 신호라든지 잡히게 되면 네. 거주 수요들이 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아, 네. 돈이 좀 부족하거나 대출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같은 주택들도 아마 좀 볼 수 있는 주택이 아닐까 싶고, 네. 두 번째는 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자금이 없으시니까 전세를 주고 계시겠지만 네네.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월세 수익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아, 네. 네. 그래서 자금의 여유가 생긴다면 노후에 또 어머니가 뭐 노후에 노후 자금으로 월세를 또 수익으로 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는 주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매도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네. 맞을 것 같고요. 네. 조금 거래량이 있다. 부동산에서 네.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때쯤은 매도를 고민하고 좀 더 좋은 부동산으로 한번 갈아타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때 다시 한번 좀 전화 주십시오. 지금은 보유하시고요. 네네네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걱정은 많이 되시겠지만요. 지금 시장 자체가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지역 자체는 좀 좋은 지역이라서 안심하시고 보유하시다가 향후에 조금 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때 매수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매도를 하시고 갈아타기 조금 더 천천히 하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아, 저희가요, 제가 50대 후반인데, 네, 지금까지 이제 전세만 살다가, 네. 집을 이제 한번 사볼까 하는데, 이제 음. 작년에 청약을 몇 번 떨어졌고, 올 네. 10월 달에 또 청약이 있는데, 이제, 거기를 가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거기서 또 떨어지면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쌍문동 근처를 얻어야 될지 아니면 창동에 있는 상하 1차 아파트를 봤거든요. 네. 그거를 선택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게 조금 한 번도 집을 사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집 마련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예. 지금 쌍문동에 어디 아파트 거주하고 계세요? 제가 삼익 아파트 있어요. 삼익이요. 예. 그러면 지금 청약도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청약은 어떤 지역, 어떤 곳들 좀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뭐
구리하고 네. 저기 왕숙 쪽에 올 10월 달에 있다 그래서 아, 구리랑 왕소. 예. 아무래도 새 아파트라는 메리트가 있지만 경기도권이기 때문에 고민을 또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거기가 네. 난지 아니면 쌍문동이나 창동 쪽에 지금 조금 오래된 아파트지만 이런 쪽을 보는 게 나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자세한 내용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청자님 같은 상담을 제가 따로 1대1 대면 상담하던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예. 청약을 해야 되는지, 내가 네.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지. 예. 청약을 계속 기다리는 시간이 남들은 부동산을 사서 올라가는데 청약을 기다리니까 나는 계속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무주택으로 가면 지금까지 계속 살고 계셨다라고 하면 청약 점수가 꽤 높으실 것 같아요. 한 65점 남편이 총각 때 한 30년 전에 네. 한번 집을 샀던 경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주택 기간 만점이실 거고 청약 예. 통장 만점이실 거고 뭐 예. 자녀분 뭐 2명 정도 있다라고 치면 최대 점수가 4인 가구 최대 점수가 69점이거든요. 우리 애가 하나라서 지금 한 65점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최대 점수 4인 기준으로 69점이니까 지금 뭐 예. 65점이면 거의 건사치에 가 있는 거예요. 예. 점수대가 뭐 청약 시장이 청약 과열 지구로 지정되는 청약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뭐 65점이면 지금 현재 시청자님은 65점이란 얘기잖아요. 예. 65점이면 조금은 뭐 간당간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시장에서는 65점이면 충분히 청약을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한 거는 왕숙이나 구리 쪽에 분양을 좀 넣어 볼까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근데 뭐 아래쪽에 초안산 근린공원 아래쪽에 3익 아파트 이게 뭐 2동짜리인가 저층 아파트죠. 여기 쌍문동 삼익 세라믹이에요. 그래서 네. 쌍문동 3익 예. 거주하고 계시다가 지금 효성 네. 상하 아파트를 매수할지 창동. 예. 네, 효성 상하 아파트 창동에 있는 창동역 앞에 있는 이걸 매수할지 청약을 그대로 공략을 좀 더 해봐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만약에 떨어지면 또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청약을 좀 더 해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예. 왜 점수대가 예. 지금 효성 상하 아파트도 이게 재건축 아파트예요. 예. 재건축 아파트인데 예. 재건축은 이제 초기 단계 안전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통과한 아파트인지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안전 진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 초기 아파트예요. 재건축의 초기 시장의 아파트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내가 아파트 공급받는 시간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그러면 내가 새 아파트를 청약을 하면 그 새 아파트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청약의 장점은 결국은 싼 가격에 뭐 왕숙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 지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주도 공공으로 지은 아파트다 보니까 분양가가 싼 가격에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예. 근데 단점도 있죠. 택지 개발 지구에 분양을 하면 단점도 있으세요. 단점은 뭐냐면 이게 택지 개발 지구 우리가 뭐 위례도 마찬가지고 뭐 미사 그리고 지금 뭐 다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뭐 교통이라든지 기반 시설들이 완성돼 있지 않잖아요. 그 기반 시설이 완성될 때까지는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게 좀 단점으로 지적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심권의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도심권의 아파트를 청약 대신에 선택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가격의 메리트가 있고 청약에 대한 점수가 높다라고 하면 청약을 조금 더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시간상으로 지금 올 하반기 청약 시장을 계속해서 도전하실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도전하시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면 어떡하냐 얘기를 하셨잖아요. 떨어지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또 막 내가 살 수 없을 만큼 급등을 하는 시장은 아닐 거예요. 지금 저점을 찍고 뭐 가격이 반등한다는 의견도 있고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올 연말까지는
좀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청약 시장을 먼저 공략을 하고 추후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고민해도 되는 지금 현재 시기상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약을 좀 더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청량리, 좀 더 아래쪽에 청량리에 뭐 240대 1이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청약 과열이 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 보면 미분양된 것도 있어요. 청약을 보면. 그래서 청약을 공략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지역은 청약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 청약 나오면 막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이 뭐랬어? 가격이 싸다 했잖아.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싼 지역은 공략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뭐 분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막 청약을 넣고 하지 마시고, 청약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주변의 지역의 아파트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서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얼마 정도 싸구나. 청량리가 주변 시세 대비했을 때 분양가 싸게 나왔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미분양된 거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비쌌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청약을 공략하시더라도 메리트가 있는 싼 가격의 서울 지역이나 뭐 아까 말씀하신 왕숙이라든지 3기 신도시 위주로 보시고 청약을 공략하신 이후에도 충분히 매수 타이밍은 나올 거다. 만약 떨어지더라도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니까 지금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에 집중해서 가시다가 그것도 좀 힘들고 메리트가 있는 지역에 내 점수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 시기를 아마 연말 정도 총선 전 정도로 잡고 움직이시면 내년 총선 전 시기까지로 청약을 공략하시고 그 시기로 잡으시면 딱 맞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지금은 그냥 하반기 청약 시장 좀 제대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 아파트, 특히나 지금 보고 계신 곳들은 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 쪽으로 특히나 조금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해서 나중에 좀 가격 상승,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청약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특히나 하반기에 조금 청약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듣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1 대면 상담 일정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시청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뭐 청약에 대해서 또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 뭐 청량리 롯데캐슬 같은 경우 청약 경쟁률이 240대 1 정도 나올 정도로 청약이 과열되니까 이제는 청약 시장을 막 공략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청약이라는 것들은 새 아파트를 싼 가격에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 무주택자로서 거주를 원하고 점수가 어느 정도 맞춰진 사람들의 한정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청약이 아니더라도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재건축도 있을 거고 재개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재개발, 역세권 지역에 시프트 개발을 하는 재개발 지역들이 아직까지는 뭐 소액으로 적은 돈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그 기간들을 기다려서 새 집을 얻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내가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내 새 집 청약은 할 수 없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신 새 집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의 새 집을 얻는 방법론으로 또 찾아가는 투자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들도 많이 접근할 수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은 내가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렇게 전세를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차라리 이런 역세권 주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들을 찾아서 이런 지역의 빌라의 거주와 투자를 병행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에 내 집 마련의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또 기회의 장이 열리기 때문에 차라리 전세를 거주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통한다고 하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1억으로 투자하기 참 어려워졌잖아요. 특히나 서울 지역 재개발 투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투자 전략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일대일 대면 상담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2-2638-3916번으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3년 전에 여기 그 위치는 인천 부평의 그 대림 아파트인데요. 네, 3년 전에 제 그 아들한테 그 증여를 해줬어요. 네, 해줬는데 지금 현재 아들이 여기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있는데 이제 제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대신 한번 좀 궁금해서 전화드리는 겁니다. 네, 인천에 있는 그- 부평 대림 아파트. 네,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주변에 그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아서 그런지 네. 가격이 이렇게 상승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음, 네, 안 되는데 그 향후에 이 아파트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 매도 시점 같은 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인천 부평 대림 아파트 현재 3년 전에 아드님에게 증여를 하셨고 아드님이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매도 타이밍과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녀분을 위한 이렇게 질문들이 많으시네요. 지금 부평 대림 아파트를 자녀분한테 증여하신 거예요, 그러면? 3년 전에 음. 예, 매수해가지고 증여를 해줬거든요. 증여를 예. 매수하면서 증여를 해주신 거고 지금 아드님이 거주하고 있고 예, 예. 직장 생활이 인천인가 봐요. 아니 저기 서대문 쪽인데요. 서대문 쪽. 예. 네. 그쪽에 이제 전세금이 그 당시에 좀 높아가지고 네. 전세 사느니 그냥 이렇게 뭐 아파트를 매수해서 그냥 매수해서 거주하자. 증여를 해준 그래서 거예요. 서대문에서 그 전세 가격을 맞춰서 아파트를 살려고 가다 지하철 타고 가다 보니까 인천 부평까지 오신 것 같아요. 예, 예. 2020년도면 아마 서울 지역, 인천 지역에 뭐 이렇게 한 3억 정도로 아파트 매수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거의. 예, 예. 뭐 3년 전이라고 하면. 전세금도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평 대림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부평 대림 아파트가 가격이 참 안 오르죠. 예, 예. 그 2021년도 주변에 신축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21년도, 22년도에 부동산 값 그래도 많이 오르는 시기였는데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예, 예. 많이 안 오르고 최근에 또 보니까 다시 또 조금은 거래량이 없으니까 급매물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가격이 약간 낮은 가격으로 보이고 그래서 예, 좀 예. 고민이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신축들이 많다 했잖아요. 예, 예. 신축 아파트 뭐 상곡동 신축 아파트들이 있죠. 예. 상곡동에도 신축 그 재개발로 인한 것도 있고 앞으로 또 추가로 또 들어올 것도 많고 상곡동에 한 2만 세대 정도 들어올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위쪽에 계양지구 있죠. 3기 신도시. 예, 예. 계양지구가 있을 거고 또 부천 위에 대장지구가 있을 거고 엄청 많아요. 네. 이런 신축. 주변 지역에 입주 물량들이 계속해서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의 힘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호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재건축이라는 호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가 못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00%가 넘어도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해도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양가가 비싸니까. 예, 근데 우리 아파트 주변 지역은 분양가가 비싸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높게도 못 저렴하니까요. 지어요. 분양가도 높게 못 받아요. 그러면 사업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건축이. 예, 예. 그래서 이런 가격이 낮은 지역에는 재건축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내 돈 분담금 다 내가면서 1대1 재건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 이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호재라고는 가지고 있는 호재라고는 부평구청역이 7호선 들어가니까 서울로의 접근성 그리고 요 아래쪽에 바로 아래쪽에 미군 부대 자리 있죠. 이전 자리. 예, 예. 이 자리가 이제 뭐 공원으로 개발되거나 하는 공원으로 개발되는 개발 이슈. 이 정도가 우리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 용산 민족공원이라는 용산에 막 공원이 크게 짓는다고 해서 용산이 막 들썩들썩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용산이 그 공원만 있다고 해서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 공원만 있다고 해서 용산이 전체가 들썩들썩 할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복합적인 뭐 요인이 국제 있겠죠. 업무지구라든지 또 용산역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접목되다 보니까 시너지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공원 하나만 가지고는 시너지를 발휘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저는 가격이 상승할 아파트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또 매도 시점을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매도 시점은 지금이라도 매도하시고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예. 제가 보면 부평 대림 아파트가 몇 평이에요? 그게 28평. 28평. 28평이 지금 한 3억, 뭐 3억 초반 정도 하나요? 예, 그 정도 가고 있어요. 한 3억 초반 정도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아파트 말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청라 있죠? 아, 서구, 예. 네, 청라 신도시 있죠? 예, 예. 청라 신도시에 한 10년 차 아파트 있죠? 10년 차. 10년 차 24평 아파트가 4억이에요. 4억. 그러면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럼 수요 입장에서는 청라가 좋아요? 부평이 좋아요? 청라 쪽이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들이 이렇게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면 지금이라도 뭐 매도를 하시고 청라나 아니면 아까 설명드렸던 요 바로 옆에 부천 중동 지역 있죠. 신도시, 일기 신도시. 예, 예. 중동 지역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아, 예, 예. 네, 그 중동 지역에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도 한 4억 대면 살 수 있거든요. 예, 예. 그 중동 지역에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를 산다든지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갈아타기를 고민해 보시는 시기가 지금도 맞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기 때문에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쪽으로 갈아타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1:1 대면 상담 신청하셔서 조금 더 상세한 정보들, 투자 전략들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하나 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제가 지금 그 영등포에 있는 양평 한신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상암동이나 상도동에 따로 아파트를 본 건 아니고 네. 그쪽으로 좀 갈아타거나 아니면 지금 그대로 있는 게 나은지 전망을 좀 알고 싶어요. 또 하나 또 있는데 네. 제가 지금 2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주변에서 재개발을 산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는 게 나은 건지 어떤지 제가 이거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고요. 그냥 네. 거주주택만 사고 파는 것만 해봤거든요. 그러시군요. 네네, 이 두 가지 질문이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한번 빠르게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가지 질문이신데 네네. 양평 한신 아파트에 지금 거주 중이신데 네. 아까 상도동이나 상암이요. 상암동 네.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건 어떤가? 이 두 네네. 지역을 보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냥 본 건 아니고요. 아는 지역이고 조금 더 나아 아는 보여가지고. 지역이라서? 네네네. 그럼 상도 지역은 뭐 좀 더 강남으로 진입하는 위치인 거고 상암은 네네. 뭐 상암동 같은 경우는 거주 환경이 너무 좋죠. 뭐 방송국 네. 위치도 잘 되어 있고 업무지구 네, 잘 맞아요. 되어 있고 또 숲도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거주하기 네.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우리 아파트보다는 거주 환경이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아파트 네. 그대로 보유하셔도 저는 거주에 뭐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거주에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네. 보유하시는 게 투자 가치적으로는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는 선유도역 9호선이죠. 네. 뭐 한 코스 가면 당산역이에요. 급행이 네. 있는 강남까지 뭐 2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급행이 있는 당산역과 선유도역 역세권 아파트고요. 또 한강변 바로 앞쪽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네. 강남 접근성에 대한 수요층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우리 아파트 아마
매매는 되게 많은데요. 매매 거래량은 최근에 뭐 갈아타기 수요라든지 이런 수요들 때문에 매매 거래량은 있을 건데 전세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매매 거래량에 비해서. 그만큼 이런 수요들이 많은 지역이고 또 그리고 우리 지역이 영등포잖아요. 네. 뭐 위쪽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등포 역과는 거리는 있지만 영등포예요. 영등포.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 같은 경우는 많은 개발 계획을 품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영등포 지역의 개발 계획 품고 있는 것들이 다 완성되었나? 아직까지 아니에요. 앞으로 네. 완성될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영등포 지역의 개발 계획들이. 네, 그 네, 영등포 개발들이 완성되면 우리 아파트는 반사 이익을 제일 많이 받을 아파트예요. 뭐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다 받겠죠. 그렇지만 네. 우리 아파트도 그 반사 이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아파트예요. 그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로 봤을 때는 저는 보유했으면 좋겠어요. 보유. 근데 네, 거주가 네. 조금 더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 상암동이나 상도동으로 가면 학군이라든지 뭐 또 거주 환경이 우리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뭐 감소한다라고 하면 저는 투자적으로는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네, 두 네. 번째 질문이 네. 한 뭐 재개발 인력 지역의 좀. 투자를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나도 해도 되는 건지 네.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투자를 안 해봐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 투자는 고민이 네. 아니라 실행하는 순간부터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때 그걸 살 걸, 그때 그거 할 걸 이런 얘기들을 네, 네,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건 그때 할 수 있었었는데 본인이 선택을 안 한 것뿐이에요. 지금 재개발 투자 한 번도 안 해, 재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 했잖아요. 네, 거주주택 네. 살면서 갈아타기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런 것만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네. 저는 투자를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다 첫 번째. 네. 그 중에서 재개발 투자는 내가 적은 돈으로 우리가 처음 투자를 하는데 너무 가감하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동산 투자 방법이 재개발 투자예요. 그래서 저는 네.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에 뭐 어떤 지역 지금 방송 시간에 어떤 지역 하라 어떤 거 하라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네, 네. 일단 무조건 해보세요. 네, 네.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지역 중에 재개발이 어느 정도 잘 모르시잖아요. 재개발에 대해서. 그러면 네, 모르죠. 재개발의 네.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는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마 네, 뭐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 미디어 통하면 이런 네. 재개발의 순서라든지 재개발의 방식들이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네, 네. 또 저희 방송을 계속 시청하시다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재개발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네. 재개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서 네. 제일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뭐 이런 거 네. 살려고 가보면 이 지역은 노후도가 있어서 재개발을 할 것 같습니다라고 아니라 재개발을 합니다라는 지역을 사셔야 돼요. 네. 재개발 할 것 같습니다라는 거는 기대감이잖아요. 네, 언제 할 할지 수도 모르니까. 있고 네, 안 네.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합니다라는 지역을 사셔야 돼요. 그 지역 네. 중에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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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물건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선별하시는 게 제일 좋고 최우선적으로는 조금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전혀 안 해보셨으니까. 그리고 네. 하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1:1 대면 상담 신청하셔서 네. 좀 자세한 재개발에 대해서 궁금증들 공부하면서 몰랐던 것들을 상담받고 얘기하시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상담을 이용해서라도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좀 좋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재개발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첫 투자인 만큼 조금 우려스럽고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1:1 대면 상담 통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일정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일단 재개발 투자는 뭐 말 그대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투자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든지 그리고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것, 뭐 건물, 상가, 뭐 땅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금액들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투자는 가장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 중에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투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새 아파트 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 대한 점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2-2638-3916번으로 전화상담 신청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